웨인 샤벨은 간판 가게에서 일을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주된 일은 현수막이나 간판에 도색이나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지만 CBS 시절 팬더에 입사 후 도색 업무 등을 하게 됐었고 1974년에 본인의 이름을 딴 회사 샤벨 기타 수리점을 오픈합니다. 워무스의 전신인 부기바리즈, 쉑터 등의 목재와 메사부기, 디마지오 등의 부품을 판매했는데 주로 이렇게 받은 부품들을 조립해 기타를 만들어 판매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샤벨 앤 잭슨의 특징으로 남아있는 컴파운드 레디우스 넥이나 그래픽 도색 등으로 샤벨 기타는 큰 인기를 끌게 되며 희대의 명반 벤 헤일런 1집이 발표되고 이곳에서 바디와 넥을 구입해 만들어진 기타를 쓰던 에디 벤 헤일런 등을 통해 샤벨도 인기가 높아지고 1979년엔 세계 최대 악기 쇼케이스 남쇼에도 참가하게 됩니다. 소규모 리페어샵에서 이제는 진짜 업체다운 업체가 됩니다. 80년대에는 많은 밴드들이 샤벨 앤 잭슨을 들고 나왔고 아이바네즈를 쓰기 전에 스티브 바이도 이땐 샤벨을 즐겨 썼습니다. 하지만 이후 80년대가 끝나갈수록 혼란한 내부 경영 등의 이유로 회사의 지분을 점점 잃으며 무리한 원가 절감 등의 이유로 사정은 점점 나빠지고 절반이 넘는 인원들이 해고되거나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98년도에 아카이의 회사가 팔리고 품질까지 나빠진 샤벨 앤 잭슨은 밑바닥에 바닥을 찍습니다. 하지만 2000년 파산 신청을 한 아카이는 그들을 갖고 있을 수 없게 되며 샤벨 앤 잭슨은 2002년에 한 회사에 또다시 넘어가게 되는데 아까 말한 해고되거나 사표를 낸 직원들을 받아주기도 한 곳입니다. 그곳은 팬더였습니다. 팬더는 그때 샤벨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다시 샤벨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줬고 전에 비해 매우 안정된 샤벨 앤 잭슨은 현재도 팬더와 함께하며 화려했던 그때 그 시절 단순히 추억을 팔아먹는 게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성장 중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사로잡은 샤벨 앤 잭슨의 제품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현재 판매 중인 그들의 상품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7, 80년대 슈퍼스트랫의 매력 중 하나는 아무래도 거칠고 야생스러워진 팬더 기타라는 느낌일 것입니다. 팬더는 지난번 설명드렸던 로우스트 사건 등의 이유로 자신의 디자인을 표준한 회사들에게 법적 대응을 해왔는데 하지만 지금의 샤벨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샤벨의 모 회사가 팬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작권 등으로부터 아무래도 자유로운 샤벨은 그때 그 시절 감성 가득한 슈퍼스트랫을 만드는데 제약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팬더의 디자인, 특히 헤드스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집니다. 여기서 소칼은 서든 캘리포니아라는 뜻이며 산디마스는 지역을 뜻하는데 캘리포니아 남부에 위치한 산디마스는 샤벨의 부흥이 시작된 1977년에 웨인 샤벨이 새롭게 터를 잡은 곳입니다. 그만큼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는 마음과 그 시절의 감성을 살려낸 모델일 것입니다. 소칼과 산디마스의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픽가드의 유무이며 70년대 말, 80년대 초의 샤벨의 감성 가득한 모델들을 만들어냈고 스트레 스타일의 스타일 1, 텔레 스타일의 스타일 2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선 아까 샤벨에 대해서만 얘기하다 보니 잭슨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이 모델이 잭슨을 탄생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에 최대한 설명을 뒤로 미뤘습니다. 1977년 그로버 잭슨은 처음엔 고객으로 샤벨에 왔으나 그의 능력에 관심을 보인 웨인 샤벨이 그를 고용했고 1978년에 그에게 지분을 넘기며 회사는 잭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작은 샤벨 사업 규모를 남쇼까지 키운 것도 그였으며 지금의 샤벨에 그의 공이 컸습니다. 그렇게 1980년 잭슨에게 랜디 로즈가 직접 공장으로 찾아와 커스텀을 의뢰합니다. 그는 잭슨과 커스텀 V 스타일 기타에 대해 논의했는데 기존의 V 기타가 아닌 비대칭의 날개 길이와 깁슨 익스플로러 같은 헤드, 스루넥 기술이 합쳐진 V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콩코드가 만들어졌고 거기서 더 나아가 만들어진 기타가 바로 로즈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버 잭슨의 머리는 살짝 어지러워집니다. 기존의 기타에 비해 너무 파격적인 디자인인데다가 자신들의 주력 상품에는 주로 쓰지 않던 스루넥 방식 등 너무 기존 샤벨의 이미지와는 달랐기에 잭슨은 샤벨의 로고가 아닌 자신의 성을 필기체로 적어줍니다. 네, 잭슨이란 이름은 여기서 왔습니다. 이후 오지 오스본의 블리자드 오브 오즈가 미국에서도 명반으로 평가되며 랜디 로즈의 인기는 곧 잭슨의 인기로도 이어집니다. 랜디를 위한 최초의 로즈는 몇 대가 더 의뢰됐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검은색 로즈 모델입니다. 나머지는 아쉽게도 그가 1982년 3월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며 건네줄 수 없었습니다. 솔로이스트와 딩키는 기존의 제품에 비해 더 모던한 느낌의 샤벨 앤 잭슨의 슈퍼스트랩 모델입니다. 간혹 이 두 모델의 차이를 모르실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볼트온과 스루넥의 차이일 것입니다. 볼트온은 기존 팬더 스트랩처럼 넥과 바디를 따로 만들어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일단 상대적으로 다른 방식에 비해 대량 생산에도 용이하며 그러다 보니 단가도 떨어져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스루넥의 경우는 바디의 중앙 부분과 넥까지 일체형으로 만들고 양쪽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볼트온에 비해 까다로운 제작 방식으로 단가는 올라가겠지만 볼트온에 비해 서스테인이 증가하며 스루넥 기타의 하이프랩 편의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볼트온을 쓴 것들을 딩키라고 합니다. 잭슨뿐만 아니라 샤벨에서도 판매하며 최근 멕시코 공장 위주로 샤벨의 DK22, DK24가 출시되어 효자 상품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스루넥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솔로이스트라고 합니다. 볼트온으로 이뤄진 샤벨의 컨셉 때문인지 아직은 잭슨에만 있으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게리 무어도 잭슨 솔로이스트를 썼고 더 런너의 뮤직비디오와 라이브에서 그가 연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잭슨에는 로즈와 달리 대칭형 디자인으로 머스테인 하면 떠오르는 잭슨의 킹브이, 익스플로러 스타일의 켈리와 스타, 워리어도 있습니다. 마티 프리드먼과 거스지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참고로 켈리도 본래 브래드포드 켈리라는 호주의 메탈 기타리스트를 위한 모델이었습니다. 마티의 시그니처로도 유명한 레스폴 스타일의 모나크도 존재하며 페리페리의 미샤 만수를 하면 다들 떠올리시는 젠트머신, 저거너트도 있습니다. 샤벨 앤 잭슨은 그때 그 시절의 낭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팬더와 함께 몰락에서 다시 제2의 삶을 살고 있으며 2010년대 후반에는 샤벨이 DK24 등의 신제품으로 다시 빛을 보고 있고 팬더의 CEO 앤디 무니는 2022년 인터뷰에서 잭슨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과 밝은 미래의 전망, 이 모두를 갖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샤벨 앤 잭슨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두 마리 토끼를 붙잡은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타를 통해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지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버브였습니다.